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업과 경영 7주차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학교에서 연락이 오기를 중간고사 끝나고 4월 27일이죠. 수요일부터 전면 대면 수업을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는 이번 주 까지만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면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4월 마지막 주에 우리 원래 대면 수업 시간에는 시험을 치르고 그날 리포트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시험 장소는 똑같습니다. 네, 시험 장소는 그 장소 그대로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 세그먼트에서 앞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사례 내용을 좀 더 수업을 하고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5장까지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세그먼트. 자, 고객의 세분화죠. 자, 사례를 셀프 인성 리더십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이 중요하다고 했죠. 주 고객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대학생, 성인부 이렇게 해서 각각의 프로그램을 짜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고객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한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가치 제한이죠. 뭘 줄 수 있을까요?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그죠? 고객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가 고객한테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가? 제각기 다른 고객 세그먼트에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결국은 그 연령대별로 제가 나누었습니다만은 그 연령대별로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겠죠. 그럼 그 연령대별로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수업을 진행해야만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고객의 제안 뭘 줄 것인가 봤을 때 성격 변화, 발표력, 자기관리 이렇게 짜보았습니다.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방금 앞서 말한 유치부, 초등부, 그렇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대학생, 일반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겁니다. 또 각각의 고객에 맞춰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어떤 부분을 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 고객이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상품을, 서비스를 전달할 것인가? 고객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도와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채널은 온라인 수업, 그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수업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죠. 자, 고객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각각 고객에게 어떤 방식 관계를 만들어가고 유지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고객 관계를 확립해 나갈 것인가 했는데, 자, 그래서 카페, 밴드, 블로그 활동을 하고 부모 상담을 주기적으로 하고 문자, 전화를 통해 상담을 하면 고객을 잘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본 거고요. 자, 수익원은 뭔가 이런데 일단 개인 수업 상담 수익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단체 수업 있고 교재 판매 1일 특강 원데이 클래스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 외부 특강 이제 나갈 수도 있겠고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서도 수익이 낼 수도 있겠고요. 강사를 양성해서 수익이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 구조가 많아야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거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핵심 자원이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일단 셀프 인성 리더십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핵심 자원은 온라인 이제 비대면으로 한다면 온라인 서비스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홈페이지나 블로그 활동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강사를 양성해서 그 강사들이 또 활동을 하면 또 그에 대한 어떤 뭐 수수료를 해야 되나요? 네, 어느 부분 수익이 되죠. 그러니까 강사도 있어야 됩니다. 차별화된 수업 진행 방법과 진행과 평가 시스템, 자, 이런 것이 있어야 결국은 그 소비자가 고객이 학습을 할 때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잘하고 있는가, 이걸 평가할 수가 있겠죠. 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활동, 어떤 식으로 활동할 건가, 가치 제한은 어떤 핵심 활동을 필요로 하는가, 공급 채널을 위해서는 어떤 핵심 활동이 필요한가, 고객과의 수익원을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건가, 핵심 활동, 온라인 서브를 구축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별 상담 시간을 배정하고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하고 교재를 출간해야 될 것 같고, 유튜브를 홍보하고 밴드를 홍보하고 블로그를 홍보하고 외부 특강 홍보를 해서 수강생이 일단 있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 활동이 주로 홍보 활동이 많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누가 핵심 파트너인가, 우리 핵심 공급자는 누구인가, 파트너로부터 어떤 핵심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가, 그 다음 파트너가 어떤 핵심 활동을 수행하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동업자일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되겠죠. 사업을 하다 보면. 자, 만약에 온라인 서버를 누구한테 맡긴다면 온라인 서버 관계자, 교육청에 이제 강의를 나가면 교육청 관계자,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전담 교사, 또 각종 연수 담당자, 그죠? 교사, 각종 출판사, 기업체 인사 담당자, 기업체 CEO, 자, 이런 사람들이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또 구전 광고를 또 많이 해주죠. 자,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비즈니스 모델을 안고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비용은 무엇인가? 핵심 자원을 확보하는 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가? 어떤 데 많은 비용이 드는가? 어떤 핵심 활동을 수행하는 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을 따져보면 강사료, 자, 사무실 운영 비용이 있겠고요. 서브 비용이 있겠고, 임차료도 있겠고, 마케팅 비용 많겠죠. 그 다음에 각종 장비, 인테리어 비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용을 한번 열거해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 택시의 사례를 들어서 카카오 택시, 자, 카카오 주식도 많이 올랐었죠.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자, 누구를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가? 자, 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인가? 택시가 카카오 택시를 이제 만들 때, 이 서비스를 만들 때 고객은 누구인가? 이제 이거 된 거죠. 자, 그래서 카카오 세그먼테이션 했습니다. 뭘까요? 승객, 스마트폰 소비자, 택시를 빠르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이제 카카오 택시 플랫폼을 이용하겠죠. 호출을 해서. 그래서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되겠고요. 온라인 로 결제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카카오페이 말고도 많죠. 자, 드라이버. 자, 그래서 유휴 시간을 줄이고 싶은 기사. 한마디로 택시 기사인데 맨날 그늘 밑에 아니면 대기 줄을 서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 카카오 호출을 통해서 빠르게 회전율을 높이는 게 수익률이 좋으니까요. 콜센터 비용을 줄이고 싶은 기사. 그래서 옛날에는 고래콜부터 시작해서 태아콜 이렇게 고래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 이제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카카오 택시가 그런 사업들을 완전히 문을 닫게 해버렸죠. 자, 이런 걸 놓고 보면, 자, 쉽게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은 이렇게 새로운 어떤 대기업이 한 번만 이렇게 손을 뻗쳐도 금방금방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골목 상권을 다 없앤다 해서 상당히 또 애로사항이 많았었죠. 카카오가. 자, 그래서 가치 제한. 자,
양쪽 다 이제 일단 택시도 이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카카오 플랫폼 이 앱을 이용해 가지고 카카오가 수익을 내려고 하면요. 중요한 거는 택시 운전사도 이익이 있어야 돼. 소비자도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가치 제한을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가, 제공하는 가치가 고객이 참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가, 제각기 다른 고객 세그먼트에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택시 운전사에게도 이익이 가고 또 타는 그 승객들에게도 이익이 가야만 그 플랫폼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플랫폼 기반 호출 서비스. 자,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입니다. 그래서 위치 기반 빠른 배차 서비스. 그러니까 빨리 택시를 이용하고 싶은데, 그죠? 가까운 거리를. 자, 그런데 뭐 빨리 택시도 안 잡히고 할 때 그 앱을 이용해서 오게 하는 건지요. 안심 메시지 이런 것도 차량 정보도 이렇게 제공이 되면 아, 내가 타는 택시가 이렇게 인정받고 괜찮은 좋은 택시구나, 그죠? 안전한 택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거기다가 뭐 친절 고객 뭐 만족도 이런 것도 또 있으면 더더욱이나 이 운전사 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은 이만큼 고객에게 친절을 베풀었구나 이걸 또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승객에게 뭐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면 이 플랫폼을 또 처음에 이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무료로 하고요. 카카오페이를 통한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하니까 이제 또 이득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양대입니다. 빠른 고객 확보를 해서 자, 어떻게든 드라이버들은 그죠? 택시 운전사들은 빠른 고객 확보해서 아까 휴 시간을 줄이는 거죠. 고객 목적지 예측 가능. 어디를 간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 간다 알기 때문에 막 이렇게 손들면 바로 이렇게 고객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목적지를 알고 태우기 때문에 또 이용하기도 또 편하고, 그죠? 손님을 태워가기도 편하고 또 비선호 지역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택시 운전사도 사람인지라 콜센터 지불 수수료도 무료, 예, 이런 것도 하면 당연히 그러면 이 택시 카카오 택시 플랫폼 기업은 뭘 먹고 사냐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제 확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확장 차원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수수료를 막 받고 하면 다 고래콜 이용하고 지역콜을 이용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고객과의 채널입니다. 고객 세그먼트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상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채널, 안드로이드 앱 또는 iOS, 그죠? iOS, OS 앱. 자, 보통 이제 이게 뭡니까? 애플하고 우리 삼성, 그죠? 자, 이 편이죠. 자, 그래서 고객과의 각각의 세부 관계자, 이거는 했죠. 관계가 만들어지자 유지되는 걸 원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할까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객 확보, 그 다음에 고객 유지, 고객 판매, 그죠? 예, 촉진, 이제 이런 걸 관계를 유지하고요. 자, 그래서 승객에게 뭡니까? 연예인 동승 이벤트 이런 것도 하고 카카오 택시 프렌즈 이모티콘도 제공하고 승객한테. 자, 드라이버들은 앱 설치 시 2,000원 적립을 해주고, 자, 이런 또 이제 하나의 어떤 미끼 상품이 되겠죠. 스마트폰 거치대 제공, 야, 이런 것도 주면 더더욱이나 드라이버들은 또 카카오 이 플랫폼 앱을 또 이용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코가 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수익원이 뭔가? 일단 물품 판매, 이용료, 가입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무료로 하지만 나중에는 유료화 되는 겁니다. 대여, 임대료, 라이센싱, 그죠? 어떤 특허 받은 게 있으면 중개 수수료 이런 부분을 이제 플랫폼 기업이니까 가장 핵심으로 수익원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엔 무료지만 우선 호출 제공 서비스. 처음엔 무료로 하지만 우선 호출 서비스를 내서 그 앱을 이용하는 택시 기사들 중에도 우선 호출 서비스를 또 제공하면서 또 가입비를 내게 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을 점유율을 높여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공짜는 없는 겁니다. 공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기업도 이윤이 없는데 어떻게 기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윤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 자원은 물적, 지적, 인적, 뭐 재무 다 해당된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카카오 택시 플랫폼이 이제 앱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택시 드라이버가 있고 또 포인트 지급. 자, 이 포인트를 지급함으로 해서 몇 번 이용했을 때 또 그걸 사용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부분. 자, 이런 걸 하면 소비자도 더 열심히 또 카카오 앱을 이용해서 택시를 타겠죠. 자, 핵심 활동. 자, 우리의 가치 제한은 어떤 핵심 활동을 필요로 하는가? 공급 채널을 위해서 어떤 핵심 활동이 필요한가? 고객과의 관계의 수익을 위해서 어떤 했죠? 자, 그래서 핵심 활동은 뭐라 했습니까? 플랫폼 유지 운영 기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택시 드라이버의 모집 활동. 자, 이게 처음에 이제 가지고 있던 어떤 그 기존의 고래콜이라든지 뭐 각 지역별로 콜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무료로 한다고 하고 고객이 또 앱으로 카카오 앱으로 또 택시를 또 부른다고 하니 자,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이런 상황이 빠지겠죠. 고객 지원 서비스, 포인트 정산 이런 걸 핵심 활동으로 뽑았네요. 자, 핵심 파트너는 뭐냐? 핵심 파트너는 당연히 공급자는 누구인가? 파트너로서 어떤 핵심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가? 파트너가 어떤 핵심 활동을 수행하는가? 핵심 활동을 보면 파트너, 자, 투자자, 카카오 그룹에 있는 투자자가 되겠고, 지도 서비스 사업자, 자, 이런 것도 있겠고, 결제 서비스, 자, 맡긴다면 국토교통부, 정부 정책에 또 영향을 또 많이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핵심 파트너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카풀 서비스의 어떤 백지화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못하게 막아내죠. 자,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카카오도 이제 한번 먹었죠. 말 그대로 서민들의 어떤 그 먹거리 사업을 이런 대기업들이 싹쓸이 한다 해서 뭔가 이런 부분을 제재를 하니까 주가가 확 빠지고 또 축소되고 막 그러죠. 그래서 골목 상권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죠? 김범수입니까? 김범수가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비용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가? 마지막이네요.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만들어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비용은 자, 플랫폼 유지 비용, 인건 비용, 서버 비용, 임차료, 마케팅 비용, 자, 이런 포인트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나중에 중개 수수료를 이렇게 부과를 하면 자, 이런 비용은 충분히 다 이제 수익으로 했을 때 수익보다 훨씬 적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생각해서 사업 아이템을 만드는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많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앞서 그죠? 비즈니스 모델 9가지 요소 여러분이 잘 기억해서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창업 환경 분석. 자, 5장이 되겠습니다. 환경 분석. 자,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PEST, PEST인데 약자로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분석을 통해서 결국은 뭐 한다? 창업의 기회를 모색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고요. 창업의 기회 발견 단계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가? 어디에서 창업의 아이템을 발견하는가라는 거고요. 창업기회 개발 단계 이제 발견됐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창업 아이템을 발견하는데 유용한 탐색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면 아까 앞서도 비즈니스 모델도 우리가 보았듯이 그죠? 앞서 또 블루오션 전략도 한번 탐했죠. 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유망 아이템이란 무엇인가? 유망 아이템은 뭐 예를 들어 계절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뭐 반짝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계속적인 어떤 수요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보통 생필품이잖아요. 안 쓰고는 안 입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안 벗고. 자, 이런 부분에서 뭐
생필품에 관련된 건 이미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가지고, 그죠? 가전제품이든, 뭐, 치약, 뭐, 그죠? 뭐, 비누든 다 돼 있죠? 자, 근데 그 속에서도 또 아이디어를 내면은 얼마든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창업의 기회 발견. 어떻게 기회를 발견해 볼까요? 인생에서 기회는 누구에게나, 몇 번은 찾아온다. 자, 몇 번 올까요? 우리 인생에서 기회가 온다라고 본다면, 우리 창업할 수 있는 꼭 그 기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어떤 기회가 몇 번 올까요? 기회가 엄청, 뭐, 3번 온다 이런 말 하시는 사람 맞는데, 기회는 고개만 돌리면 옵니다. 지금도 기회가 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못 잡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일단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관심도, 뭔가 관심도가 있어야 집중과 몰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속에서 뭔가 창업을 하려는 의지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회가 찾아와도 인지하지 못한, 이제 알아차지 못한다 이 말입니까?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그럼 뭐 이 차이가 뭐냐? 머리가 나쁜 거냐? 아니다. 관심도다. 관심. 그래서 관심, 공감, 배려가 인간관계의 기본이거든요. 뭐 말 그대로 어떤 회사에 다니지만, 똑같이 회사에 다니지만 이 회사를 어떻게 빨리 나갈까 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 회사를 어떻게 발전시켜서 나도 여기에서 뼈를 묻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만큼 생각의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만 그런 건 아니겠죠. 모든 분야에서는 다 그렇다 생각합니다. 자, 기회가 자신에게 이루은 것인지 아닌지 고민만 하는 사람. 그죠? 자, 그래서 고민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죠. 완결짓지 못하고. 자, 그래서 창업기회의 포착. 창업기회는 아이디어가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려면 시장에 수용 가능할 때 이루어진다. 맞죠? 아무리 뭐 좋은 아이디어라도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시장에서 니즈가 없으면, 그죠? 뭐 그 가치를 제안했는데 수요가 없다. 그러면 뭐 쓸모없는 어떤 아이디어가 되어버리죠. 따라서 사업 아이디어와 아이템이 다음과 같은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서 타당성, 실현 가능성 또는 사업화로 연결된다. 정말입니다. 시장의 평가, 얼마만큼 팔 수 있을 것인가, 수요가 많은가, 기술성, 그 제품을 만드는, 서비스를 만드는 기술성은 있는가, 그 다음에 경제성, 수익률은 괜찮은가, 원가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원가에 비해서 수익률, 마진율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겠죠. 근데 뭐 블루오션 어떤 그런 시장이라면 아무도 진출 안 해 있고 핵심 어떤 내용이면 경제성은 뛰어나겠죠. 자, 공익성 평가입니다. 국가,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환경적으로 뭔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아이템은,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정책적 평가입니다. 정부 경제 정책하고 코드가 맞는가. 지금 울산도 지금 뭐 풍력, 그죠? 이런 수소 이렇게 하다가 풍력 산업 지금 울산 시장이 만약에 지금 송철호, 그죠? 송철호인데요. 만약에 시장인데, 국민의힘당으로 바뀐다. 원래 울산은 더불어민주당이 울산시장 한 적이 없어요. 다 국민의힘당이 다 했지. 근데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겠죠.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김기현 시장이 시장하고 있을 때, 뭔가, 비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감사를 나오면서, 그때 당시, 이제 이게 정권이 바뀌었죠. 더불어민주당이 됐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전라도에 그 국민의힘당이 정치인이 없는 것처럼 경북, 그죠? 이 울산 쪽은 국민의힘당 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번에는 바뀔 것 같습니다. 바뀔 것 같고, 바뀌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풍력 산업을 송초로 그죠? 예, 시장이 많이 이제 기대하고 있고 핵심 사업으로 울산에 뭡니까? 앞으로의 먹거리도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바다의 풍력 그죠? 자,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걱정도 됩니다. 저렇게 또 많이 준비해 놨는데 또 하루아침에 저게 완전히 뭐 중단될지 그죠? 자, 그 예전에 그 서산만 그 간척 공사할 때도 정치적으로 이게 많이 이제 그게 뭐 막아서 쓸모가 있느냐, 뭐 막아 놓으면 그 땅이 얼마나 뭐 여의도의 몇 배가 된다 하면서 결국은 서산만 간척 공사 정주영 회장이 있을 때 살아 계실 때 잘 마무리해서 그 땅을 넓혔죠. 엄청나게. 자, 그런 것처럼 일단 제가 여러 가지 뭐 이야기했지만 정부 정책하고의 어떤 연관성 이게 맞으면 정부의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자기가 소속해 있는 또 이런 당하고의 코드가 맞으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정책성 평가입니다. 정부 정책 평가 이런 거. 네. 지역 균형 발전 이 지지하고 맞으면 또 지원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아이템이 나올 거예요. 자, 이거는 뭐 하나의 예인데요. 자, 문제를 맞춰보세요. 그리스 시라쿠사 거리 동상입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요. 앞머리는 대머리, 앞머리는 대머리인데, 뭐, 앞머리는 대머리가, 뒷머리가 대머리, 뒷머리는 대머리, 앞머리는 숲이 있습니다. 맞죠? 뒷머리는 여기 대머리입니다. 앞머리는, 머리숱이 있고, 발에는 날개가 달렸고, 그죠?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 이게 뭐냐? 이 동상이 자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그럼 이 동상 이름이 뭐냐? 바로 기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잡아야 되는데 기회를 놓치고 나서 버스 놓치고 나서 손 들어봐야 버스가 안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회가 왔을 때 잡아라.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거다. 놓치면 대머리에다가 날개까지 발이 달렸으니까 금방 달아나 버린다. 우리가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는 그죠?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잘 잡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하고 책을 읽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강의를 통해서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사람, 새로운 내용을 접하고 도전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그죠? 저는 이런 기회를 잘 잡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죠. 그때 전혀 그런 마스크 관련 회사가 아닌 CEO인데 갑자기 마스크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그 당시 이 시대적 상황에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돈을 많이 번 사장님도 많더라고요. 자, 그런 걸 보면 이제 기회를 빨리 포착하고 자,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자, 기회와의 만남의 방식이다. 자, 안으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자, 무슨 얘기냐면 휴대폰도 뭐 들어오는 게 있고 휴대폰에서 나가는 게 있죠. 안테나가 없어지고 뭐 기판이 뭐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자, 이런 것도 보면 불편한 거 필요 없는 건 빠지고 또 더 추가되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죠. 자, 기회와 만남은 의도적으로 탐색하기도 하지만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경우 있다. 가장 사업의 기회가 많은 게 뭐냐? 직장 경험, 취미 활동, 외부로부터 초대, 의도적 탐색.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자료 스크랩을 해서 그죠? 제출하는 그거는 의도적인 탐색이겠죠. 자, 그래도 사업의 기회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보고 그 경험한 그 토대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될 때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많이 발견되죠. 근데 이제 아무리 똑같이 직장을 경험하더라도 평소에 관심이 없으면 사업 창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뭐 옆에 이 아이템이 널려 있어도 그걸 또 캐치하지 못합니다.
자, 기회란 그죠? 나와 있는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만 오는 것이다. 준비해라. 창업의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결국은 학습, 공부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 창업하고 싶다 막 알리는 겁니다. 또 창업 관련된 교육이 또 많지 않습니까? 외부 내부 환경 요인들에게 창업 기회를 발견한다. 외부 정치 경제 사가 했죠. 패스트트랙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의 외부 환경 요인이 있고 내부는 창업 본인의 어떤 처한 상황 갑자기 직장에서 구조조정 된다든지 아니면은 또 업무 경력이 오래되어서 이제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또 권장한다든지 이런 분위기에 또 은행에서 또 퇴직금을 많이 받고 나와서 창업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경험이나 사회적 네트워크 주변에서 이거 참 무서운데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전혀 그쪽에 지식이야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이 주변의 지인의 말만 듣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이제 돈이 된다 이야기를 속깃 하다 보니까 퇴직금 받았죠. 돈은 목돈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시작하다가 결국은 쪽박을 차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아이템은 발견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그쪽 관련 쪽에 전혀 무례한이라면 차라리 공부하고 해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주변에 이렇게 소문만 듣고 비즈니스를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 뭡니까? 바로 도전 정신이죠. 뭔가 도전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혁신하고 이런 것들이 기업가 정신인데요. 머물러 있는 그죠 사람은 자 이런 내적 요인에 기업가 정신이 약하겠죠. 자, 그래서 외부 환경 요인이 약했지만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창업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제 3D 프린트, 코딩 이런 걸 기술 진보로 하다 보면 빅데이터 분석가 이러죠, 그죠? 이런 걸 배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메타버스 해가지고 메타버스 강사 양성 과정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 온라인상의 이런 새로운 인물들을 나를 대신하는 캐릭터들이 또 등장하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대적 변화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 새로운 창업 비즈니스 모델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부적 요인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이렇게 좀 더 적혀져 있는데요. 자 보시면 창업의 기회 발견 단계, 탐색 단계. 발견하는 거는 주변 사람, 경험, 직접 경험, 직업 경험, 개인 경험 이렇게 있겠지만 기회를 탐색하는 단계, 교육 수준이라든지 다를 수 있겠죠. 또 경험 정도가든지 아르바이트 많이 해본 사람이 있고 롤 모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기업 그 정신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자 이런 측면에서 창업의 기회를 발견하고 탐색해서 성공적인 기회를 어떤 창업의 아이템을 찾아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정치, 경제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제품 서비스가 이런 정치적 경제, 사회문화, 기술에 관련되어서 뭔가 아이템이 찾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시에서 이렇게 뭡니까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럼 그런 그 양성 과정에 참여해서 보고 배우다 보면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다 없겠다 답이 나오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자격증만 계속 따고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면 뭐합니까? 논이 그냥 이렇게 자격증을 따놓는다.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자격증을 따는 사람도 있기는 있던데 오히려 자격증 따는 게 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초점이 흐려져서 결국 하나도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 진단에서 고객 만족. 자, 뭐랬죠? 고객이 기대하는 만큼 사용 가치가 일치한다고 그랬죠? 자, 고객이 최대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의 장기적 이익을 얻는다. 사회적으로 재와 체적 분배를 통하고 고객의 복리를 정진한다. 그죠? 풍요로운 안전한 생활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생태적, 윤리적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고려한다. 그래서 고객이 최대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자, 이렇게 됐고요.
제품의 진단. 고객이 뭐 그 만족해야 아이디어가 이제 가치가 있겠죠. 제품의 개발. 현재 고객들의 새로운 제품을 제공하는 일이 가능한지에 대한 알아야 되겠죠. 새로운 제품이란 현재 제품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포장이 바뀌거나 새로운 상표를 붙이거나 용도를 다르게 활용할 수 있던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원계획 기술의 예측입니다. 원료의 가격의 조달에 대한 장기 추세 검토. 자, 이런 거. 환율 변동, 그죠? 환율, 우리나라 돈의 가치죠. 자, 그 다음에 자금 조달에 대한 미래의 추세를 분석하고, 자, 지금 뭐 물가가 상승해서 다 지금 그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돈의 가치는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자, 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내려가겠죠. 자, 인적 자원으로 기술 수준의 향상과 수도권으로 생활권 집중 숙련된 기술이 확보가 필요하다. 자, 그래도 맞죠. 인적 자원으로 기술 수준이 향상, 수도권으로 생활권이 집중되면서 숙련된 기술자의 확보가 필요한데, 이 중소기업에는 항상 새로운 어떤 그 뛰어난 인력이 대기업으로 다 가버리니까, 자, 이런 부분도 있겠고, 또 지방은 더더욱이나 지방에다가 또 고급 인력은 또 서울로 다 가버리니까, 자, 이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자, 환경에 따라 근무 조건이 향상 또는 노동 비용의 증가를 예측한다. 그렇죠? 환경에 따라 근무 조건의 향상. 자, 노동 비용의 증가를 예측한다. 자, 경쟁 환경 분석입니다. 자, 그 시장 구조의 변화, 대체 상품의 개발 연구. 자, 할 수 있겠죠? 경쟁사의 성공 요소 분석. 그 다음에 새로운 자사의 경쟁 우위를 창출한다. 자, 그래서 핵심 역량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소비자의 구매력도 유도를 하면 된다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경영 자원에서 경쟁 우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략적 핵심은 결정적인 순간, 그죠? 크리티컬 모먼트, 결정적인 자원, 그죠? 크리티컬 리소스를 동원하는 일이다, 맞죠? 그래야 중요한 거는 경쟁에서 우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 우위 원천이 뭐냐 보면 높은 수익률이다. 수익률이 없는데 뭐 경쟁 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유리한 산업 구조, 경쟁 우위. 자, 어떤 부분이 많이 채택이냐. 비용 우위냐, 차별화 우위냐. 돈이, 그죠? 비용이 적게 들어가느냐, 그죠? 그리고 제품이 완성되느냐, 다른 제품과 차별화가 있느냐, 이런 거죠. 자, 일단 유리한 산업에서 보면 진입장벽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진입장벽이 높은 게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낮은 게 좋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높은 게 좋죠. 자, 이런 측면에서 특허권이나 브랜드. 자, 독점은 이제 시장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느냐, 그죠?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뭐 삼성 또 SK 뭐 이렇게죠. LG 뭐 이 정도지. 뭐 그곳을 빼고는 자, 이런 시장의 반도체 시장을 뛰어들기가 쉽지 않죠. 거의 반도체 독점하다시피 하고요. 자, 배터리 시장도 역시 LG가 각 잡고 있고 삼성, 그죠? 구매자 혹은 공급자의 힘, 기업 규모, 자금, 동원, 능력에 따라 달라지겠고, 비용 우위, 자, 공정 기술, 공장 규모, 저가 투입물, 자, 비용이 적게 들어가, 차별화, 상표, 기술, 마케팅, 유통망, 서비스가 다 차별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마이클 폴트의 5 이 모델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앞서 ERRC 해가지고 제거, 감소, 증가, 창조 이게 있었던 것처럼 자, 이것도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마이클 폴트가 사업을 일으키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자, 경쟁사가 있겠죠. 경쟁자. 그 경쟁자를 분석해 봄으로 해서 차별화가 있는가 없는가 봐야 될 것 같고, 공급업자가 교섭력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또 창업에 있어서 또 결정적인 요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또 새로운 신제품을 공급하고 이렇게 품질 좋은 걸 공급할 수 있는 이제 소비자의 관계, 더 나아가서 대체제 등급,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성향이 비슷한 어떤 대체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신규 진입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진입의
장벽이, 그죠? 예, 진입 장벽이 어려워야 되겠죠. 그래서 진입 장벽, 신규 진입자의 위협,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해서 잘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판가름 되겠죠. 자, 이렇게 각각의 영역을 나눠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해보면, 결국은, 상대 경쟁자보다 더 유리하다,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술 동향 진단을 했는데, 새로운 기술, 새로운 도전자 기술, 또 도전 기술, 모방 기술 위협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자, 한 제품이 영원한 기업의 효자 상품이 될 수 없어요. 쉽게 이렇게 모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창조하기 위하여 공정을 혁신하고, 자재를 혁신하고, 제품을 혁신하고, 사람을 혁신해야 된다. 네, 혁신 다 들어가네요. 자, 그 다음에 내부 환경 요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부 환경. 창업가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 자, 그래서 심리적 요인과 비심리적 요인을 해놨는데요. 자, 내부 환경 분석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자원과 능력을 분석하여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자, 우리 사업 분석의 외부 환경, 내부 환경이 있듯이, 자, 내부 환경의 분석은 BCG 매트릭스를 이용한다. 뒤에 나오겠고요. 자사의 각 분야의 강점이 뭐고 약점 아까 했죠. 이게 바로 사업 분석이 되겠고, 과거, 현재, 미래를 비교함으로 해서 미래의 동향을 분석한다. 자, 이게 미래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BCG가 뭐냐? 시장의 점유율이 지금 낮은 단계에서 있다가 갑자기 시장의 성장률이 높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 물음표에서 갑자기 이 둘 다가 높아지는 부분에서 스타가 되고, 시장 성장률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은 아직 높다. 이게 방금 저서 카우캐시, 그죠? 캐시카우라고 했고요. 그 상황을 시장 성장률도 낮고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도 낮다. 또 그렇게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아이템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자, 이거를 또 이렇게 다 짜놨습니다. 맞죠?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있듯이 이렇게 방금 BCG를 문제아랑, 맞죠? 캐스처는 문제를 받고 잘 될 때는 스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된 성숙기 캐시카우 했고, 그 다음에 세태기를 도옥으로 봤습니다. 도옥.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BCG 매트릭스를 해봄으로 해서 이때 당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에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지, 초반에는 인지도가 낮으니까 브랜드 홍보를 많이 하고, 어느 정도 되면은 브랜드를 강화시키는 어떤 뭐가 있을까요? 포지션 전략이 좀 필요하겠죠. 강하게 인식시킬 만한 어떤 문구나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고, 성숙기에는 이제 알 만큼 다 알고 이제 빠져나와야 될 시점인 거거든요. 이때 어떻게든 신제품을 개발해서 이게 다시 많이 이렇게 침체되지 않도록 제품이, 그죠?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또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야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로 안 가고 다시 도입기로 가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세태기에는 이제 청산하든지 아니면 인수 M&A 합병을 하든지, 그죠? 이렇게 다각화, 몸의 다각화가 제품의 어떤 그 측면에서 또 좀 다른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니치마켓 틈새 시장을 노려볼 만한 전략이 세태기에 있다. 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자본을 배분하고 제품 시장 믹스는 자 시장계를 파악하고, 경쟁 전략에는 원가 우위 전략, 원가가 중요하고, 차별화 전략, 시장을 선도해 성숙했으니까 집중화 전략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자 내부의 환경 요인의 차별화 전략, 원가 주도 전략, 집중화 전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차별화 전략은 말 그대로 고객이 독특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산업 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차별화가 있어야 되겠죠. 삼성의 로고나 현대의 로고나 LG의 로고나 SK 로고는 다 다르듯이 혁신 디자인, 맞죠?
그 다음에 고품질 어느 게 좋다. 또 그 회사에 가지고 있는 주력품이 있을 수 있겠죠. 상표 이미지, 고객 서비스, 넓은 영업망 이런 것들이 차별화 전략에 들어간다라고 보겠습니다. 같은 동급의 자동차의 회사의 차별성이 있을 수 있겠죠. 이종 간에 서로 다른 업종 간에는 차별성이 당연히 있는 거지만 동종 업종에 관련되어서는 차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자, 원가 주도. 자, 경쟁 기업보다 낮은 원가 가격으로 그죠? 전문 서비스 제공하는 거니까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시설 장비 이용률 증대시키고 간접 자본 투자를 줄이고 노동력 집약적인 개인 서비스 판매 인력을 감축시키는 것이 해당된다. 자, 집중화 전략입니다. 자, 특수한 틈새, 니치, 마켓의 특정 지역에 경쟁하는 것이다. 자, 틈새 전문화된 고객 집단이 경쟁자가 강화하거나 무시하는 시장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뭐 이렇게 전문화된 집단 10대 의사 연예인들 해놨네요. 자, 가볼게요. 자, 그래서 창업기회 발견 세 번째 비심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비심리적 요인이니까 심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경험, 전문 어떤 일을 경험해 보면서 일이 발견됩니다. 전 분야에 경험이 많고, 자, 이런 경험, 전 직장의 경험에 통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할 때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죠. 아무리 경험을 하더라도 마음가짐이 콩밭에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이 지나가도 모릅니다. 그죠?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새로운 기술 지식을 좀 더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창업 기회를 발견한다. 맞죠? 사회적 네트워크, 주변에 어떤 사람을 알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수익을 많이 내더라. 이게 이제 알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또 도움을 받고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봐라. 이런 권유가 있을 수 있죠. 그게 또 혹 하고 넘어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험. 아까는요. 어떤 경험? 교육. 그죠? 받고 또 경험도 쌓고 취미 활동. 자, 많은 기업가는 기회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을 때 경험을 바탕으로 기회가 형성되어 나갈 패턴을 미리 포착한다. 자, 그죠? 사업의 성공은 한 분야의 경험을 잘 살려 이를 다른 기술과 마케팅 노하우와 결합시킬 때 가능하다. 그런 것 같아요. 한 분야의 경험을 살려서 이를 다른 기술과 마케팅 노하우와 결합시킬 때 사업이 크게 이렇게 이슈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심리적 요인, 아까 비심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 자, 정보 흡수 능력이 탁월하다. 그죠? 정보를 잘 수집한다. 이런 사람이 있겠고, 정보 분석 능력. 자, 분석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또 능력이 있습니다. 자, 통찰력, 창의력, 위험 인지 능력 등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자, 비심리적 요인 중에 또 뭡니까? 나이나, 그죠? 경력이나 교육 수준의 롤 모델, 이런 게 있겠고, 창업의 기회비용이나, 창업의 기회비용이 뭐냐? 자, 원래 월급을 받는 직장 생활을 했으면 안정적일 텐데, 창업을 하면 불안하고, 또, 안정되게 월급이 딱 정해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고. 그래서 결심은, 자, 창업 기회비용이다. 창업을 기회하는데 오히려 이제 수익이 떨어질 때 비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자, 꼬박꼬박 정해진 월급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자, 심리적 요인, 강한 성취 욕구, 자신감, 직관력이 있는 사람이 창업의 기회를 잘 잡더라는 거예요. 많은 난관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창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한 성취 욕구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가 정신이 그죠? 기초적인 특성과 위험 감수 성향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위험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위험한 건 아예 안 하려고 한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이걸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창업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동종업종에서 업무를 수행했을 때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발견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아이디어 발견. 자, 한번 볼까요? 아이디어 발견이니까 우리 이제 책에는 없지만 이렇게 보면은 자, 아이하고 엄마가 화장실에 갔을 때 저렇게 해서 막 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를 이렇게 마우스처럼 생긴 걸로 이렇게 따고,
자, 옥수수를 먹을 수도 있겠고, 뭐 입으로 먹는 것보다 또 손을, 팔을 쓰거나 이렇게 할 때 빌 수 있는데 저렇게 하면 또 안 비겠고, 또 계란을 냉면 위에 올릴 때 이렇게 얇게 썰어야 되는데 또 저런 기술. 자, 코드를 당길 때 코드가 잘 안 빠지는데 가운데 구멍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당길 수도 있겠고, 자, 이렇게 유모차에다가 이렇게 키보드 기능까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좀 공간을 많이 차지할 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 그 다음에 이렇게, 차량에다가 이렇게 많이 붙이고 광고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보시면 의자인데 침대 기능까지 하고, 자, 계란말이를 이렇게 중간에 할 수 있게끔 프라이팬이 제조되어 있고, 자, 이렇게, 뭐가 되어 있습니까? 펩시를 이렇게 홍보하는데, 자, 이렇게 매달아 놨습니까? 차에.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필요의 발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만족하지 않는 욕망을 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갈증을 느낄 때 뭘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낄 때 그런 것처럼 찾게 되는 것처럼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가격에 대한 욕구, 가격이 좀 낮은 상품, 그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한테 있다. 그러면 이제 유통 마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서 내가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면 또 그런 것도 가능하고, 기능에 필요한 기능을 좀 더 추가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창업의 기회가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품질을 더 우수하게, 그 다음에 차별성, 정말 기존에 있는 제품과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 서비스가 또 완전히 다르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데서 측면에서 창업의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에서 신제품을 기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신제품을 들고 기존 시장에 들어가느냐, 기존 제품 기존 시장에 가느냐, 자, 이런 거겠죠. 자, 이걸 봤을 때, 자, 이제 이 위험도가 보면, 자, 보세요. 기존 시장에 기존 상품을 들고 가는 게 오히려 시장 침투의 성공 확률이 되게 높다. 그만큼 새로운 시장에 신상품을 들고 가는 게 이게 수익률이 높은 게 아니라 아직 인식이 안 되어서 오히려 이게 리스크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기업들이 무조건 이렇게 막 바꾸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변화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리 이제 아이디가 좋아도 시장에서 고객에게 배척을 받았던 건데요. 자, 쥐덫인데 쥐덫을 이렇게 고급지게 만들어가 판매를 했는데, 이 쥐덫을 고급지게 만들 이유가 뭐냐면 다음에 쥐를 또 잡을 수 있게끔 재활용하려고 했는데, 쥐를 엄청 혐오하는데 쥐 잡힌 덫을 또 다시 사용해서 깨끗이 청소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너무 혐오감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쥐덫 자체가 너무 이렇게 비쌀 필요는 없고 한번 일회용으로 없어지는 게 낫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세그웨이라는 이 뭡니까? 이동 수단 우리 많죠. 자, 이거를 딘 카멘이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망했어요. 왜 망했냐? 인도에 이런 걸 타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안전사고의 위험을 많이 느끼고, 이걸 또 도로에 타고 다니려니까 이게 또 차에 치여서 사람이 죽을 판이고, 그래서 인도는 또 걸어 다니는 사람한테 부딪히고, 결국은 인도를 못 다니게 하면서 차도에서 이걸 탈 수는 없으니 결국은 이걸 성장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자, 제품과 서비스의 발견, 주변의 사업의 관찰, 관심이 있어야 관찰이 되겠죠. 성공한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경청하는 비결. 그래서 이미 성공한 사람들에게 노하우를 물어보거나 해외에 나가서 어학연수나 이런 여행을 통해서 발견할 수도 있고요. 보이거나 수입에 잘 팔리는 것을 보이면 상품을 보고 이거 우리나라 직 수입해가지고 이거 판매하면 되겠다. 그죠? 신기술, 새로운 기술 보고 또 변화를 인식해서 우리나라에 적용시킬 수도 있고, 전시회 이런 데 많이 가면, 그죠? 박람회 이런 데 가면 많은 걸 볼 수 있죠. 이런 곳은 진짜 부스마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너무 아까워요. 그죠? 금방금방 이렇게 또 그 전시 기간이 끝나버리면 없어지고 하는데, 이건 국가 차원에서 정말 학생들에게 많은 어떤 거기에서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가라면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갔다 와서 뭔가를 보고 배우고 오면 뭐 그 학점에 영향을 주거나 이러면 특히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자, 지방, 그리고 너무 또 수업이 타이트하게 많이 잡혀 있다 보면 그걸 또 못 가요. 그죠? 자, 지방 고유의 기능과 제품 현재. 지방 고유의 기능.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울산은 이제 고래빵인데, 원래 고래빵이 나는 크다고 생각했어. 원래 고래가 크잖아요. 상어보다 더 큰 게 고래인데, 근데 왜 우리나라 이제 울산에 있는 장생포 고래빵은 왜 고래 모양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빵이 크질 않아요? 전 실망했습니다. 고래면 고래만큼 빵이 커야 고래빵인데 크기가 사이즈가 코딱지만 해가지고 맛은 뭐 그냥 고만고만한데 나는 사이즈가 커서 단가를 올리더라도 뭔가 그거 하면 큰 빵이 있다 이런 뉘앙스가 좀 이미지가 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걸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까 제가? 예, 여러분 좀 해주세요. 만나면 가면 제가 지금 몇 번 사 먹어봤는데 그죠? 예, 가족들 오면 한 번씩 데리고 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그 빵들이 고래 모양만 하고 있지 고래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제 생각입니다. 자, 자신에게 적합한 아이디어 하고 있는 일 중에 즐거운 거, 잘 아는 제품.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해봤다거나 경험이 있는 거죠. 취미 여가 활동을 통해서 내가 필라테스를 배워봤다, 요가를 배워봤다, 테니스를 배워봤다. 다 나올 수 있죠. 여가가 생긴다면 하고 싶은 일, 인적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 지금 인적 자원 이 정도의 기술력이 있으면 이걸 하면 잘하겠다 이런 것도 되겠죠. 자, 그래서 창업의 시기, 적정 연령에 맞춰서 언젠가 창업의 적정한 시기인가 이렇게 봤을 때, 자,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20대, 30에서 35세, 30에서 40세, 41에서 50세, 50에서 자, 저는 벌써 50세가 넘어가니까 안전 창업을 해야 되네. 그죠? 자, 보세요. 모험 창업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정말 패기 넘치고, 그죠? 그게 이제 이게 될 것 같으니까 해보는 거지만, 이제 30쯤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경험도 약간 있고, 이럴 때 선택 창업을 하고, 36세 넘어 40세 기반은 이제 기반이 닦이는 거죠. 직장 경험도 한 10년 되고, 또 많으면 30년, 20, 그죠? 15년 좀 되고, 자, 거기서 이제 전문 창업. 말 그대로 학령 불문 자기 전문 분야를 살려서 하는 게 전문 창업. 그 다음에, 그것도 둘도 없이 나이가 50 넘어가면, 예? 모험, 선택, 기반, 전문보다 안전 창업을 해야 됩니다. 안전 창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프랜차이즈가 돼가지고, 망하지 않는 그런 걸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50대 넘어서 은퇴해가지고 이 20대처럼 모험 창업을 해가지고 이 전문 창업도 기반 창업도 아니고 모험 창업을 하면 10중 8구 다 망합니다. 누구 소문 듣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안타깝죠. 자, 그럼 창업의 적정 시기는 어떻습니까? 정해진 바가 없지만 이렇게 연령대별로 20대 그죠? 실패하더라도 재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벤처나 이런 쪽에 상당히 기술력 있게 정부 정책에 밀어주는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돈 다 돼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돈도 없지만 자신의 개성,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번 도전해 볼 만하고 30대는 이제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30 중반 넘어가면 이제 정말 그 분야에 이제 갈고 닦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선택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더 많을 것 같고 자, 41세에서 50세는 전문 창업. 정말 그 전문성을 갖추고 차별화 전략이 확실히 필요하겠고 51세부터는 정말 망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예를 들면 50대에서 60 넘어가면 사실 좀 힘들잖아요. 그죠? 할 수는 있지만 체력도 딸리고 그러니까 10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따지고 보니까 나도 빨리 이제 이 젊을 때 좀 놀러를 많이 다녀야 되겠는데 그죠? 이제 코로나가 좀 조용해지고 하면 좀 즐기면서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앞만 보고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와이프한테 약속도 했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템을 선정해서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선정하는 조사 방법인데요. 자, 이 방법은 이제 한번
유망합종이 뭔가라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시험 범위는 그죠? 이 앞까지 배운 데까지니까 이 아이템 선정 앞까지 시험 범위로 해서 여러분에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 잘 20문항 객관식 문제 나오고 단답형 좀 나온다 했습니다. 잘 치르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자, 다음 대면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